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수익이라는 게 오랜 시간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떼놓을 수 없는 생각의 가치관, 기준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 수익 나면은 그냥 무조건 오케이야. 이거에 만족스러울까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일회성 수익은 그냥 운적 수익일 뿐이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런 수익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연속적이어야 된다. 꾸준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실제로 시작했었을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 돼서도 나는 이거 할 거다 라는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저한테 연속성, 이 꾸준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냥 수익만 내면 된다, 이건 저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한번 예를 들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데서 급상승하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좀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것저것 다 배제하고서 몰빵을 딱 했다. 그리고 상한가를 먹었다. 그러면은 수익 크게 나겠죠. 제가 실제로도 이때 실전 매매를 했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바이앤셀 차트를 보여주면서 제가 매매했었던 것들을 설명해 놨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무리한 자금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여기다 베팅해서 딱 맞췄다. 그러면 그 수익이 제가 실제로 매매해서 만들어낸 결과보다 클 수도 있죠. 크겠죠. 근데 그렇게 낸 수익의 규모가 클지는 몰라도 그 방법으로 만들어낸 수익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다음에 내가 다른 데서 여기서 그런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쭉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데서 모든 걸 거는 그런 베팅 행위,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익을 어떻게 내는가?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내는 수익인가? 이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지만 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한탕 이런 행동들은 저는 거의 다 배제가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생각의 기준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유연성, 진짜 중요하죠. 실제로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채널에서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대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특정 매매에 대해서 한우물 파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정말 갈고 닦아서 그거를 잘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치 대세인 것처럼 얘기되는데 저는 그 생각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스타일을 잘하는 대가들, 정말 잘한다 하는 사람들 다른 것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초보자한테는 그거 다 잡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한우물만 팔아, 이런 얘기 하는데, 반대로 저는 이제 이 정도 경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되돌아보게 되면은 한우물 파서는 절대 특정 경지에 못 올라갑니다. 그거는 그냥 필연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렵더라도 매매 자체를 유연하게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요, 고점 돌파 매매 대중적이죠. 나는 고점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점 돌파만 주구장창한다.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낙주 매매한다. 잘 될 때가 있어요. 박스 매매한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어떤 시장에서든 간에 다 잘 된다? 그렇지 않을 거란 건 여러분들도 이미 알잖아요. 시장에서 먹힐 만한 매매 스타일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는 시장의 주도 섹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핫한 종목들,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강세가 되는 종목들 스타일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투자자인 내가 맞춰야지, 내 스타일 하나 딱 가져다 놓고서 모든 종목을 걷다가 끼워넣기 해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유연성이 없는 상태에선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지속 가능하기도 힘들고 수익 자체 내기 힘든 시장도 있고, 이렇게 된다. 근데 반대로 내가 유연하게 다양한 매매를 할 줄 알고 다양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면은 수익이 훨씬 쉽게 난다. 그리고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얘기죠. 이 종목도 보게 되면 한 종목 안에서 하락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하락 이후 전환 잡을 수 있겠죠. 하락 전환해서 포지션 잡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면은 그 수익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박스 매매하면서 수익을 불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불려 나간 걸 가지고 다시 박스 돌파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돌파하고 나서 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은 신고가 돌파 트라이 가능할 거고, 그러고 나서 진짜 돌파까지 성공하게 되면은 여기선 돌파 매매. 이 안에서도 매매 스타일이나 적용되는 매매가 계속 바뀐다는 거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죠.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 종목 안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자고요. 매매하는 종목을 고르는 상황으로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쉽게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고른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고른다. 그럼 종목들을 쭉 보겠죠. 그럼 이 종목들을 아무거나 하나 찍어 봤었을 때 이 종목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나는 이거 매매할 건데 근데 나는 이거 고점 돌파 매매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거 고점 돌파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종목의 현재 파동 상황은 이 밑에서 박스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파 트라이일 수도 있고요. 수급은 붙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걸 매매한다고 하게 되면 이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줄 아는 매매를 였다가 그냥 아무데나 덮어 씌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해야 된다는 거고 많은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간단하게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눌림목 반등 아니면은 누군가는 저점 전환, 이런 식으로 전환 상승하는 이런 모습에서 매매를 한다. 근데 나는 역배열 이런 거 다 쓰레기로 보고 종목 이거 뭐야 이거 3,000원대 4,000원대 잡주 아니야? 이러면서 딱 제낍니다. 나는 고점 돌파야. 그리고 고점 돌파하는 것도 이름 있는 브랜드 주식들로만 고점 돌파하면서 매매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매매를 못 하겠죠. 그 생각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깎아내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내가 너무 하나의 매매 스타일에 갇혀 있는 거, 꽂혀 있는 거, 요 틀은 깨면 좋지 않나,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유연성과 연속성 당연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말하는 순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실관리 당연하죠. 수익을 아무리 잘 내도 결국에는 손실관리, 계좌관리 안 되게 되면 거기서 더 많이 까먹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공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손실관리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손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손절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단순히 정의하기보다는 저의 스타일은 이런 거죠. 손절 필요하면은 해야겠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손절하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 그게 손실 관리예요. 손절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한 방에 팍 맞아버리는 그런 손실을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손실을 심판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손절을 안 한다가 아니라 손실을 미리미리 만들어내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손실권 안에서 종목을 통제하고 그러면서 손실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리밸런싱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서도 리밸런싱을 계속 신경 쓰는 이유는 그 끝에 가서는 결국엔 수익을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산성장인데, 수익 나면은 자산성장 당연히 이뤄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런 사람 많이 봤고. 근데 진짜로 사람들의 디테일한 상황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요, 저는 이제 클럽에서 계좌관리도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코칭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깊숙하게 많은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근데 자산성장을 이루시는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특징이 있는데, 수익을 낸 걸 가지고 내가 수익 실현을 하고서 그 수익을 따로 돈 관리를 하든 아니면은 주식 계좌에서 빼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다시 넣을 때 넣더라도 이렇게 뺄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 계좌 안에서 어차피 수익만 나면은 복리로 계속 굴러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목적 잡고 있는 사람 치고서 진짜로 자산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사이버머니가 되고, 주식 계좌가 신기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돈 먹는 하마죠. 계좌로 돈이 들어는 가는데 절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구조. 근데 주식 투자를 그럴 거면 왜 하지?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건데 언젠가 부자 되겠지? 그 언젠가가 언젠데? 죽고 나서?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가지고, 저는 자산성장을 위해서 수익을 내는 거다, 이 본질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빼서 관리하고, 물론 그걸 가지고 내 선택에 의해서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계좌 볼륨을 키워볼까? 그거는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들어가는 것보단 나오는 구조가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 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뻔하고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한 건 가능성이에요. 실현 확률. 뭐냐면은 다 좋습니다. 어떤 전제 아니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 시나리오, 아니면 어떤 매매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증명해보는 거죠. 얼마나 가능한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전제는 이론일 뿐이잖아요. 안 먹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이행할 수 없으면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점에서
딱 맞춰서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판다. 이런 전제 아름답죠. 이거 되기만 하면은 정말 대박입니다. 수익 많이 낼 수 있고요. 이거 계속 지속 가능하면은 이대로 계속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금방 부자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100번 시도하지만 안 됩니다. 중간에 팔든 아니면 저점을 못 잡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먼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에서 출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인정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저는 매매 스타일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수익을 위한 5가지 요소, 요것들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제 매매 스타일을 말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매매를 할 때 나 매매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스타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익이라는 대전제, 그리고 수익이란 대전제를 지켜주는 5가지의 생각들, 저한테는 마치 5호 대장군 같은 그런 녀석들인데 얘네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제가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스타일이 하나로 딱 굳어져서 계속 그거를 지킨다가 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매매를 바꿔줍니다. 이 5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상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매매는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매매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매매에 정답이 없다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근본적으로 뭘 지켜가는 매매를 할 것인가,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매매에서 단순히 수익을 냈어 안 냈어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보는 수익을 어떻게 냈어의 관점에서 내 매매를 들여다보고 복귀한 걸 토대로 다시 개선하고 수없이 검증하면서 그러면서 매매를 성장시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의 수준, 지금의 경지에 올라서 어디 가서든 매매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정도는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수익이 중요한 거 맞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수익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5가지 요소가 포함된 수익, 이거를 낼 줄 아는 사람,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같고, 이걸 할 수 있게 되면은 내 매매 실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고, 그러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노력했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생각에 동화돼서 이런 것들을 한번 뭔지 직접적으로 보고 배우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에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저 기준을 통해서 단순히 수익만 냈다고 해서 무조건 잘했다, 그게 아니라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수익을 낼 때 뭐를 신경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더 정밀하게 검토받고 피드백 받으면서 훈련해 갈 수 있거든요. 단순히 수익 내는 거는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수익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출발선이고요. 수익을 어떻게 내는가, 수익을 어떻게 해서 잘 내는가, 쌓아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하고 훈련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 찾아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혼자서 연습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의 핵심 인사이트를 참고해서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스스로 연습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야기했던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져 있고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도 남겨져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서 남기는 곳이 있을 거예요. 신청서에다가 연락처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상담할 때 모르는 거 많이 물어보면서 이 공간이 맞나 아닌가 재보고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혼자서 하시든 같이 하든 모두가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힘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면 좋을지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